안녕하세요. 건강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석소정 박사님을 모시고 알츠하이머의 병 주제로 함께 합니다. 석소정 박사님께서는 도움 없이 생활이나 외출이 불가능하신 중증의 환자들을 집으로 왕진 가서 의료 진단 및 처방을 하고 있는 널스 프랙티셔너이십니다. 특별히 말기 환자들의 진통을 덜어드리고 임종 때까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전문 분야이며 한인들을 위한 사전 의료 의왕서 장려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함으로써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의료 관련 혜택을 모르시는 특별히 한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사전 의료 의왕서 교육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명이 길어지셔서 또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아지셔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시니어들의 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 특히 가족들에게도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알츠하이머 병,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에 대하여 쓰여 있는 여러 구절을 읽었어요. 아나운서님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편 77장 11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학개 2장 18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서 1장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기억이란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도 하고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삶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아주 무척 엄하신 분이시라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야단을 많이 맞았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너무 기억력이 좋은 편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매를 드셨던 순간, 언어적인 폭력을 행하신 순간들이 너무 억울한 기억으로 남아서 상처가 되는 거죠. 어른이 된 후에 지인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지인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냐고, 좀 잊어버리고 용서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팠던 기억, 상처 같은 그런 기억들을 잊어버릴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은혜일 것 같아요. 근데 선택적으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나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진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이라는 축복이자 은혜에 대한 컨트롤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병이 알츠하이머입니다. 기억이 축복이자 은혜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알츠하이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또 감사하게 돼요. 네. 우리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알츠하이머 병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알츠하이머는 일반 치매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다른 일반 그 나이 때문에 생기는 그 기억력 감소성 그런 치매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알츠하이머 병은 제가 서울 아산병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병은 이상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이라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면서 뇌신경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여기서 퇴행성이란 정상적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손상되어 점차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50%에서 60% 정도, 반 이상이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제가 안 그래도 방송 전에 사진을 네. 좀 찾아봤었어요. 네, 네. 우리 건강한 뇌는 조금 네. 이렇게 통통한 네, 네. 컬리플라워를 이렇게 네. 반으로 자른 듯한 느낌이라면 알츠하이머 병에 든 뇌는 굉장히 이렇게 쭈그러든 네, 좀 네. 얄쌍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단면적에 보면은 이렇게 구석구석에 네. 뭐 이렇게 약간 다크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타우 단백질이 그 뇌 속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이렇게 네. 그런 펫 스캔 같은 걸 보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은 원래 정상 세포, 정상 그 뇌세포 뉴런에서 그 밖에서 이제 얘네들이 손상된 것들 중에서 그 단백질들이 이렇게 손상되면 떠다니는데 얘네들이 뭉쳐져 가지고 탱글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알츠하이머 병에 이런 그 확진은 뇌 조직 검사를 하여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와 타우 단백질이 탱글되어 있는 것을 패톨로지 리포트를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해야 하므로 네. 실질적으로 사후에나 가능하죠. 하지만 신경 심리 검사를 통해서 치매인 것 같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거나 이상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 치매가 의심되면 CT, MRI, 펫스캔 등으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하시기도 하는데 뇌 척수액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들은 비용이 아주 높기 때문에 네. 알츠하이머 병의 조기 진단이나 검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비로 이거를 아주 비싼 이 비용을 지불하거나 보험에서 완전 이게 어떤 특별히 문제가 심하게 되시는 분들이라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일반 메디케어나 메디칼 일반 보험으로는 이런 것들 검사 받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치매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고스톱 많이 들어보셨죠? 고스톱을 네. 한다. 들어봤어요. 네.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 좋으시던 분들이 치매를 방지하겠다고 갑자기 화투를 만진다면 네.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그런 방지하겠다고 화투를 만진다는 것보다는 기억의 주인 대신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그 기억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희 엄마는 믿음이 되게 좋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항상 계신데 매일 성경 필사를 이렇게 쓰는 거를 네. 몇 시간씩 하세요. 와.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엄마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 새벽에 엄마가 저희 엄마는 밤에 잠이 없으셔요. 그래서 네. 자다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방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또 자는가 싶으면 앉으셔가지고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필사를 계속 하시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엄마 방에서 잠을 자면 기도 소리와 엄마가 이렇게 필사하시는 그런 걸 보는 그걸 보고 있는데 그렇게 사시면서 엄마 혼자 사시는데 기억을 잘 유지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곤 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필사를 쓰면 치매가 안 오느냐? 제가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갑작스럽게 치매, 중풍, 파킨슨 또 뭐 뇌종양 등으로 삶에 필요한 기억과 신체를 움직이는 것들을 잃어버리시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노력으로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암도 마찬가지이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불편한 질병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건강할 때 만약
그 질병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미리 예비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병이 찾아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지금 현대의학으로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할 때 미리 예비하면 좋을지 이 시간에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생로병사에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웰빙이라는 말 자체도 한 20년 전에는 그렇게 흔한 말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한 10년 전, 네. 한 그쯤부터 웰빙이란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네네. 사람들 20년 전만 해도 80세 정도면 장수한다고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83세에 돌아가셨는데 2007년에 네.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 장수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83세 분들 보면 굉장히 젊으시고 맞아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100세, 120세를 기대하는 세대라고 해요. 100세를 넘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고 네. 지금 90세, 100세가 넘어 살고 계신 시니어 분들 또 그분들 중에서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앞으로 5년 안에 돌아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100세 전후의 많은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은 이렇게 장수하시는 슈퍼 시니어들 정말 슈퍼 시니어들이거든요. 그렇죠. 에게 닥쳐올 수 있는 앞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네. 네. 그분들이 아무리 건강하셨던 분이라도 어느 정도가 되면 돌아가시기 한 뭐 몇 개월 아니면 뭐 1년에서 6개월 아니면 한 달 정도는 정말 내 기억과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남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날이 애니타임 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날이 왔을 때 나에게 만약에 닥쳐온다면 어떻게 할지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 아닌 처녀들. 기름을 준비한 예비 신부들은 걱정이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을 예비하시는 그런 슬기로운 시니어가 되시면 미리미리 예비하셨다면 걱정을 할 일이 많이 없겠죠. 네, 다행히 미국 정부에서도 이분들이 많이 알츠하이머들 치매가 많이 생기는데 이분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오랫동안 노력해 왔어요. 네네. 이때 얼마 전 시행되기로 발표된 가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네, 그럼 우선 제가 타이틀 읽어드릴게요. 네네. 가이드, GUIDE, Guiding an Improved Dementia Experience Model. Guide model delivers Biden's administration's April 2023 Executive Order 14095 on increasing access to high 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 바로 작년 4월 바이든 정부의 특별 오더로 서포트가 많이 필요한 치매 환자들을 위한 도움을 더 늘리려는 의료 정책이 시작되었다는 건데요. 네. 이번에 메디케어에서 새로 시행되는 홈바운드 치매 환자들에게 관련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사님? 네, 이 가이드 프로그램이 치매, 알츠하이머,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비되어 있는 그 바이든이 시작하라고 특별 오더로 네. 시작되어서 이제 지금 특별 오더인 오더. 상태예요. 네네네. 그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메디케어에서는 그동안 홈헬스나 호스피스를 통해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을 환자에게 보내주는 것을 서포트해 줬었고 메디칼 즉 메디케이드가 있는 저소득층은 간병인의 도움 IHSS라고 하는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소득층의 소득을 조금 넘는 분들에게는 치매나 장애가 심하셔도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네. 그런데 이번 가이드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의 퀄러리 오브 라이프를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케어기버가 가지는 부담감과 중압감을 덜어주고 상시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 그룹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본인의 가족들도 못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가족들이 포기하고 양로병원으로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그런 양로병원으로의 입원을 늦추거나 방지하여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이드 프로그램의 목적이에요. 네. 그런데 홈헬스 허스피스의 헬스케어 스태프들 도움만으로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커뮤니티 베이스드 소셜 서비스와 서포트를 늘려서 치매 환자들이 다양한 도움을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메디칼이 없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방문하는 간병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레스피 케어라고 하는 것도 봤는데 네. 레스피 케어는 프라이머리 케어기버들이 이제 가족이 자녀분들이 돌보고 있는데 부모님 때문에 여행 한 번도 못 가보고 어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치매 환자를 돌보다가 타주에 있는 결혼식에 가거나 여행을 갈 경우 그 케어기버가나 가족이 없는 기간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 그런 게 레스피 케어거든요. 네. 그래서 short term break for caregiver라고 해요. 네네. 이런 것들을 허스피스 환자들만 레스피 케어 같은 걸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홈 헬스를 받는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환자께 그 혜택을 넓히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가이드 프로그램에 함께 되어 있어요. 와, 이런 가이드 프로그램이 나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네. 그러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정확히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달 7월부터 네. 프리-임플멘테이션 프로그램 기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가이드 프로그램이 모든 홈 헬스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이드 프로그램에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나라에서 승인을 받은 홈 헬스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그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분들은 그 프리 임플멘테이션 프로그램을 7월부터 시작해서 12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의 사전 데이터 컬렉션,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분의 데이터를 컬렉트 들어가서 내년 7월부터는 실제적으로 레스피 케어라든지 그 간병인 도움이 없는 분들도 간병인 도움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가이드 프로그램이에요. 네. 저는 더 많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을 커뮤니티에서 찾아서 간병인들에게 레스피 케어나 간병인 페이가 되는 것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을 연결시키는 게 저의 목표예요. 네. 근데 실제적인 페이가 시작되는 것은 내년부터거든요. 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그분들을 관찰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네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7월 알츠하이머를 위한 도움과 서포트 어디셔널 메디케어 베네핏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부모님이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시작하신 것 같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홈 헬스로 도움을 받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HMO 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가이드 프로그램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네. 오리지널 메디케어, fee for service 환자들만 가이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메디케어에서 정하였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거나 심각한 인지 장애가 시작된 걸 느끼시면 미리미리 보험을 PPO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얘기한 홈헬스란 어떤 것인지 아나운서님 잠시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홈헬스의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홈헬스 케어란 가정에 계신 몸이 불편하신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전문가들에 의한 재택 가정 건강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물리 및 작업 치료, physic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언어 치료, speech therapy, 의료 사회 서비스, medical social worker와 같은 전문 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담을 원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또 전화번호 제가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213-500-8031, 213
500-8031으로 전화 주시면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는 홈헬스 상담을 또한 홈헬스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홈헬스, 아니스트 홈헬스와 패스트 리커버리 홈헬스의 대표이신 앤드류 리 대표님 전화번호를 드렸고요. 이게 제 전화번호는 아닙니다. 네. 제 전화번호인지 알고 저를 찾지는 말아주시고요. 네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213-500-8031로 전화하시면 홈헬스 가이드 프로그램에 들어가실 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시작되신 분들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네. 혹시 그러면 네. HMO 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네. 가이드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분들은 그러면 그 IHSS 서포트 프로그램으로 네. 받는 걸로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HMO이신 분들 IHSS는요. 네. 메디칼이 있으셔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HMO이시고 메디칼이 없으신 분들은 도움이 없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그 비용을 해야 되고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경제적인 그 여유가 조금 있으셔서 이런 정부의 혜택이나 이런 거를 받기 원하고 나중에 너무 힘들었을 때 홈헬스와 이런 가이드 프로그램에 레스피 케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미리 PPO 좀 좋은 보험으로 바꿔 놓으시는 게 네.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셔야 이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또 우리 박사님 나와주시면서요. 네. 제가 물론 저희 주제가 알츠하이머 병이지만 또 네. 우리 박사님께서 나와주시면 또 기도 제목도 업데이트 해주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우리 박사님께 또 건강 상담 통해서 또 네, 알려주시고자 하는 소식 한번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제가 오늘 그 알츠하이머와는 사실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그 섬기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요번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후원의 밤이 열리거든요. 네. 6월 30일 주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후원의 밤이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플러튼 장로교회의 주소는 511 사우스 브로커스트 로드, 플러튼 캘리포니아 92833 이고요. 한국의 유명한 플루티스트 송솔나무님의 네. 연주와 간증이 있을 예정이고 CTI 선교 합창단의 연주회도 함께 하신다고 해요. 근데 6시에 그 후원의 밤 연주회가 시작되는데 오후 5시부터 식사와 교제를 이제 다과 식사, 다과, 음료 등을 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그 같이 다과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함께 섬기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저의 UCLA 바로 졸업한 MP 후배가 있어요. 네네. 그 친구가 젊은 부부인데요. 네네. 남편과 함께 부부가 함께 DR 콩고로 단기 선교를 가서 네. 거기에 저희가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WCNF라고 그 간호협회 그 재단 기독간호 재단에서 세운 그 조상간호 대학이 있거든요. 네네. 그 조상간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단기 선교로 한 달 정도 가서 그 일을 섬기겠다고 해서 저희가 파송하게 되었어요. 네. 원래 저도 가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가는 것보다 여기에 저는 그냥 잠깐 비전 트립으로 가는 거지만 이 친구는 정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거기서 몸으로 선교하길 원해서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는 거에 저도 동참을 네.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송하게 되었는데 파송하는 같은 기도도 하고 이런 것과 같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그 종족들과 어려운 그 부족들을 위한 그 도움을 그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을 하는 것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번 후원의 밤에 특별히 모금된 헌금은
니제르 고등학교 설립과 아프리카 의료 보건 사역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후원의 밤 6월 마지막 주 주일 30일 오후입니다. 5시 식사와 교제, 6시부터 연조회입니다. 저도 가서 식사와 음료를 저 서빙하고 제가 오, 같이 네. 제가 맡은 게 그렇군요. 디저트와 음료를 저도 맡아가지고요. 제가 섬기고 거기서 혹시 이제 또 방송을 듣고 오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연주회 끝나고 혹시나 정말 급하게 저를 만나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네요. 네. 플러튼 장로교회 6월 30일. 네, 주일 오후 5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의 밤인 만큼 또 함께 참석해 주시는 것만으로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에 이렇게 같이 참석하게 된 게 원래는 제가 그 기독간호재단에서 알게 되었는데 조산 학교라고 아프리카의 DR 콩고 그 지역의 피그미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10명의 아기가 태어나면 7명에서 8명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죽는다고 해요. 그만큼 열악하고 의료 시설도 없고 손을 씻고 아이를 받을 물도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조산학교 적어도 손 씻는 방법과 그 위생 고교육만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겠다는 그 취지로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조산학교를 세우고 지금 간호사들에게 전액 장학금으로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같이 돕고 그런 비슷한 의료 보건 사업들을 같이 돕는 그런 단체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발로 뛰는 우리 석수정 박사님 정말 마음 다해 섬기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환자들 만나고 있는데 또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선교까지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기도에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정말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그래도 저희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짧게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츠하이머가 그 병이 저주도 아니고 그냥 어쩌면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가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짧게는 짧게 길게는 길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도움도 나라에서 많이 계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도움을 받도록 요청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보험도 좀 좋은 보험으로 바꿔 놓으셔서 도움의 길들을 예비하여 주시는 게 아마 치매가 시작하신 가족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신 분들은 홈헬스나 그리고 심하신 분들은 호스피스 상담을 통해서 나라에서 지정되어 있는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손이 뻗지 않는 곳에 제가 가서 그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제가 그분들을 도울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그분들의 마지막 그 기억에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기억하고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